저는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꽃다운 나이에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라오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살아보지도 못한 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눈만 감으면 떠오를 정도로 생생해요. 제 가슴에 아주 큰 생채기를 남겼고 너무 강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한창 어릴 적 우리 동네 아이들은 모두 바닷가 근처에서 자랐고 친구 마냥 놀이터 마냥 그 주변에서 놀았었어요. 같은 학교에 다녔던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는데요. 명식이라는 이름에 매번 자주 놀러 나오는 바닷가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전 늘 주변을 서성거리곤 했었어요. 저는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햇빛을 너무 쬐면 어질어질하고 팔 쪽에 알레르기가 나곤 했었는데 그런데도 참고 걸어서 보러 갈 만큼 좋아했어요. 한 번은 돌아오는 길 마주친 명식이가 매번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혀를 차면서 같이 집에 가주었어요. 너무 좋았지만 한창 내리쬐는 더위 앞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저는 연신 땀이 나고 앞이 어지럽더군요. 제 행색이 좋지 않아 보였는지 대뜸 말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진순이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라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진짜로 한쪽 머리가 띵하게 울려오는 것이 대답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결국 명식이는 완전히 제 마음을 뺏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엎혀 얼른. 이때 저만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식이 등에 엎여 뭔 정신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왜 그래 너? 괜찮은 거야? 엄마 말로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하고 누가 봐도 평범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열렬히 표현을 하며 쫓아다녔고 결국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딱히 크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같이 걷기만 할 뿐이었지만요. 그래도 남자답고 똑똑해서 참 멋지게 느껴졌고 함께 걷다가 혹시 또 제가 넘어질까봐 늘 집에 도착하기 저 멀리서부터 저를 업고 가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양가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함께 살고 있던 서방님 두 분은 신혼인 자기 형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작은 방을 얻어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딸이 없어 늘 딸이 고팠다며 저에게 정말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당시 몸이 아픈 며느리는 아들 고생시킨다며 흉보는 곳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가끔 제가 기력이 없어 앉아있고 하면 어머니께서 밥을 하신다며 그냥 쉬라고도 하셨고요. 외려 저희 친정엄마한테 네가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야단 맞을 정도로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얼마나 멋지고 좋게 느껴지던지. 남편은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눈 감으면 아직도 이때가 그리울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그렇게 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니다시피 했던 남편이 누워있었고 건너방에는 딸마냥 다정스레 잘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있었고 넉넉지도 않았지만 굶는 일도 없이 늘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 덕에 참 잘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아기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몸이 약하니 그래서 아기씨도 잘 안 들어서나 싶어서 너무 속상하더군요. 딱 그 문제 하나만 충족되면 우리 부부는 정말 바랄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어쩜 그렇게 가혹하고 욕심쟁이처럼 없는 사람한테 더 앗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때 그렇게 아기가 안 들어선다고 탓하고 울기에는 나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렇게 비바람이 치고 전쟁이 난 것처럼 천둥번개가 무섭게 꽝꽝거리던 밤, 아침부터 전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내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냥 여느 때처럼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럭저럭 남편을 아침에 배웅해 주었어요. 가끔 일찍 들어올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는 남편을 위해 밥도 준비하고 집도 치우고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날씨가 짓궂더군요. 바다에 나간 가족들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늘상 이럴 때 썩 좋지 않았고 우리 남편은 더더욱 뱃일을 하는 게 그렇게 손에 익지 않고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끔씩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일머리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본래 공부를 하고 싶어 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 남게 되었으니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수년을 보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보통 날씨가 사나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이러다가 오늘 늦는 거 아닌가 정도의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천둥번개가 무섭게 치고 있었고 바다에 나가는 남자들을 숱하게 봐오신 어머니도 좀 걱정이 되셨는지 같이 나와 계시더군요. 저는 그날도 좀 어지럽고 앞이 핑핑 도는 것 같아서 여차하면 쓰러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에 들어와서 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주 야단스럽게 우리 집에 들이닥치더라고요. 여봐요, 큰일 났어. 다들 나와봐요. 이 집 남편이 타고 나간 배가 글쎄. 아무리 꿈이라지만 여간 심상치 않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내용이라서 온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는데 정말 끔찍하게도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정신이 들어 눈을 찌푸렸고 얼굴을 막 비비고 있는데 아줌마들의 그 소리는 꿈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집 마당에서 어머니를 붙들고 하고 있는 소리들이었어요. 배가 전복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각자 가족들은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주머니들을 붙들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머리가 아직도 멍하고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역시나 같은 말이었고 어머니는 그만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저는 아주머니들을 따라 신발도 대충 꾸겨 신고 비바람을 뚫어가며 정신없이 미친 듯이 바닷가로 나가게 되었어요. 당시 저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을 이후로 아무리 그 바닷가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달력을 수없이 찢어가며 나를 흘려보내도 남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어요. 아침에 잠깐 피곤한 얼굴로 나갔던 남편은 그렇게 바다에 휩쓸려서 어디까지 가버렸는지 정말 황망하고도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저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어요. 저는 유가족이라는 어이없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야 했으며 어머니와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뭘 삼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와서 밥을 억지로라도 챙겨주려고 하실 정도로 보통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사랑하는 남편, 결혼한 지 몇 년이 되고 아이가 없었어도 나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아껴주던 따뜻한 남편은 그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1년에 몇 번이고 아파서 알아눕는 삐쩍 마른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도 늘 수줍게 웃어주고 꽃을 따다 귀 옆에 꽂아주던 남편. 육지로 나가서 그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했더라면 더 많은 걸 했었을 그 사람은 어머니와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마음껏 공부만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좋아하지도 않는 바다로 나가서 늘 굳은 일을 했어요. 이젠 모든 것이 다 내 탓 같았고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적어도 어머니만 계신 상태였다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 사람이 짐이 되어 발목을 잡은 것 같아서 모든 게 괴롭고 토할 듯 메스꺼움이 올라왔어요.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인 나도 그렇게 남편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순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헤아려 보기도 겁날 정도로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딸이 나이 30에 애도 없이 과부가 되어버렸다며 가뜩이나 몸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걸 보고 있자니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계속 저보고 그만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시더군요. 언제까지 그렇게 바닷가에 멍청이 나가서 앉아있을 거야. 가슴은 아프지만 너도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어? 몸도 성취하는데 그러고 있어봤자 더 힘들어지는 거야. 얼른 나와서 너도 좀 있다가 새 시집 갈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지만 막상 그 뜻에 따르려니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역시 다른 입장은 아니었어요. 진순아, 넌 하나하나 서로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들구나.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힘들지만 우리 그만 정리를 하자꾸나. 어머니도 저보고 이제 네 삶을 생각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외려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게 더 야멸차게 느껴졌고 남편의 모든 기억이 깃들어 있는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어머니를 붙잡고 지독하게 애원을 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 명식 씨 기다리지 말라고 하시면 그만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는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랑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저 이대로 나가면 전 못 살아요. 남편과 그대로 닮은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첫 아들이라서 얼굴을 완전 쏙 빼닮았기 때문에 저는 더 어머니가 애틋했는지도 몰라요. 동네에서는 세상에 저렇게 제 팔자를 꼬는 여자가 다 있냐고 저에게 보통 손가락질을 해대는 게 아니었으나 저는 곧 죽어도 그 집에 붙어있고 싶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그렇게 애다른 상태에서 일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 집에서 나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랑 그냥 계속 붙어 지내며 그 집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그 외의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았고요. 물론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내치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답지 않게 거칠게 화를 내시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어머니와 이미 몇 년 살아오면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저는 어디까지나 저를 생각해서 나가라고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넘기게 되었어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신 어머니는 포기를 하셨죠. 어머니와 남편과 셋이 살던 날들을 생각하면 저는 동시에 둘을 다 잃어버릴 경우 정말 모든 것을 다 통째로 인생을 도둑맞는 느낌이 들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저의 고집에 모든 것을 포기하신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다시 일상 속으로 힘겹게 걸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생활을 책임졌던 남편이 없어지게 되었고 뭐든 해보겠다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기도 하고 친정에도 도움을 구해서 살 길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게 되었어요. 조금 있던 돈들까지 보태서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본래 아주 조그만 식당을 하셨고 뱃일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는 작은 곳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오후쯤까지 생선을 팔고 오후에는 어머니 식당에 가서 같이 돕곤 했었어요. 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살 궁리를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인지 보통 독해지는 게 아니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던 건지 매번 아침마다 제 도시락을 그렇게 정성스레 싸주셨어요. 식당을 하는 분이라 보통 손맛이 좋은 게 아니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양껏 채워주시고 새 밥을 뜨끈하게 해서 늘 싸주시곤 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한껏 팔고 어머니 식당으로 넘어가면 또 제가 먹을 밥을 챙겨두셨다가 다시 한 상 차려주시곤 했어요. 늘 눈가에 주름이 슬며시 지면서 천천히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은연중에 약속 같은 게 있었는데
속은 어떨지언정 겉으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둘 중 누구 하나라도 터뜨렸다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지 이미 어머니 곁에 제가 그리고 제 곁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서로의 앞에서만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마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저에게 대해주는 모습으로 저는 어머니를 내가 책임지고 모셔야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남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내보낼 생각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결국 완전히 꺾이셨고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저를 의지하게 되셨어요. 당시 제가 생선을 팔고 있을 때 옆 가게에서 일하는 김 씨라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대략 아마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위였고 매번 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었어요. 그분은 꽤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제가 남편과 사별한 여자라는 것을 어디서 듣고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동네가 좁은 편이니 이런 이야기도 흘러갈 만했고 그분이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어머니 귀에도 들어갈 정도였고요. 하지만 꽤나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 저에게 딱히 표현을 한 적은 없었고 저도 뭔가 눈치채지는 못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답니다. 진순아, 그 총각 나이 정도면 그래도 흉은 아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왔다던데 그 사촌도 그렇고 총각네 집이 꽤 잘 사는 모양이야.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장가를 못 갔다네. 가게도 몇 개씩 갖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 너에게 호감을 보이다니 이게 보통 기회겠니? 갑작스러운 말에 무척 놀라긴 했지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을까요? 어머니, 김 씨는 좋은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또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 더 말을 꺼내시더군요. 진순아, 너도 좀 지나면 마흔이 될 텐데 그때는 더 이상 남자가 없을 거야. 나도 일찍 네 시아버지 보내고 혼자 가정 꾸려가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네 홀몸도 힘든데 나 같은 노인네 데리고 네 인생에 재미있을 게 뭐냐. 그만 고집 부리고 김씨 좀 만나 주거라. 여기까지 오게 되니 저는 결심한 바를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저 어지간한 결심으로 어머니랑 사는 거 아니에요. 명식 씨가 안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명식 씨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머니랑 평생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게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어머니와 사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만 저를 편히 받아주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전해졌던 건지 어머니는 제 눈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친정에서는 도대체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좋다는 혼처도 다 놓쳐버리고 죽을 때까지 부모 속을 썩여야 시원하겠냐고 야단이셨어요. 그것도 어느 시기까지였지. 제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 결국 포기하시더군요. 이후에 어머니 몸이 좀 불편해지시면서 제가 식당을 이어받게 되었고 밥벌이를 그럭저럭 하면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가끔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굳이 본인이 나가시겠다고 아직도 본인 손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며 억지로 우겨서 대신 일하러 나가셨어요. 그것도 어머니 연세가 90이 다 되시니 그때가 돼서는 그리 하실 수 없었지만요. 세상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골골거리고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제가 아기도 못 가지는 몸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남편을 일찍 보낸 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오래 살아왔으니 말이에요. 그것도 시어머니 90세가 되도록 그때까지 큰 사고도 큰 병도 없이 그냥 잔잔한 날들을 보내면서 매일을 보내왔어요.
어머니는 참 많은 것들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식당을 할 때에도 음식들 손질하는 법이나 어머니만의 요리 방식, 가게를 꾸려나가는 방법들을 직접 손으로 써서 적어주시고요. 제가 운전을 배워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좀 먼 곳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애처럼 웃으시면서 네 덕에 편하게 장도 보고 구경도 한다고 좋아하셨어요. 이상하게 저는 어머니가 웃으시면 마치 남편이 웃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게 꼭 제 상처에 일시적으로 약을 발라주는 듯 느껴지곤 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웃고만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남들의 이야기지 저는 그런 걸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저보고 미련한 여자라고 수군대는 여자들도 많았지만 결국 산다는 건 제각기 스스로 손으로 끌어모은 것들로 사는 게 아닐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날들을 수년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내오다 보니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이 제가 결혼하기 전 홀로 보냈던 때에 몇 배를 훌쩍 넘기게 되었어요. 그 사이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같이 오셔서 제 마음을 몇 번이나 쓸어주셨고요. 당시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보통 연세가 아닌데다 저도 나이가 좀 많은 게 아니었으니 똑같이 나이 먹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육체적으로 참 고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보내는 요양원에는 제가 너무 구식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후 어떻게 보내게 될지 몰라도 어머니는 이 집에서 쭉 계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서방님들이 오셔서 제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절하고 그저 어머니와 그렇게 쭉 있었어요. 이후 몇 년을 더 보내시고 주무시는 건지 가신 건지도 모를 정도로 숨이 얕게 흔들리던 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과 본인의 남편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처럼 오래도록 제 곁에 있던 한 생명이 움직임이 있던 생명체가 종적을 감추게 된 것이라서 그리도 구멍이 컸던 것일까요? 이제서야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너무나 커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까지 울지는 않았는데 그만 넋을 놓고 의열을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허했는지. 이제 정말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핍과 공백이 크게 느껴져서 새삼스럽게 빈자리가 두렵고 걱정스레 느껴졌었어요. 그나마 당시에 조카들이 이모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며 근처로 오라고 해주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집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물을 옮겨버린 물고기들 마냥 저는 옴짝달싹 못하고 숨을 못 쉴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차에 서방님들이 오셨고 일단 정신을 차려야겠기에 얼른 재산 정리를 마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모아두신 통장도 전부 드리면서 유품을 함께 처분하고 있었는데 대뜸 서방님들이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듣고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얼른 못하겠더라고요. 형수님, 어머니 통장에 있는 이 8천만 원이랑 보험료 5천만 원도 모두 형수님께 드리기로 저희는 얘기를 끝냈어요. 이건 형수님이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그동안 마땅히 감사의 표현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걸 저희에게 주시다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본인들의 형이었던 제 남편과 비슷한 성품이라 늘상 말씀들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리고 이 집 너무 낡아서 이제 형수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이것저것 다 고치고 손보고 잡아가며 사시는 거 너무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 계실 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여윳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너무 늦었어요. 이 집 허물고 새로 집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그리 오래 살지 못했지만 어머니와는 수십 년 넘게 살아왔던 이 집. 그냥 제 피부와 같이 그대로 한 몸이 되어버린 집이지만
그간 살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여자 둘이 살면서 한계가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지껏 잘 살아왔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드니 몸도 성치 않고 갈수록 나 혼자서 이제 어찌할까 싶은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두 서방님들께 참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지금은 공사가 들어가 있고 저는 언니들이 얼마간 와 있으라고 해서 번갈아 가며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내 자매들이니 편히 대접받으며 살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남편의 기억이 깃들어 있는 그 집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이 나이껏 살아오면서 한 곳만 봐왔던 저의 고지식한 부분이랄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리만치 저는 저의 인생이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남편만이 아닌 어머니까지 가슴에 묻게 되어 이것이 가장 가슴을 묵직하게 할 뿐 다시 선택을 한다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서방님들은 연신 제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 뭐라고 이렇게 미안해하시고 좋은 집에 어머니 남은 재산까지 제게 주려 하시는지 외려 더 황송하고 민망할 뿐입니다. 이렇게 몸이 성치 않은 나이가 아니었으면 그도 안 받았을 텐데 세월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몸은 참 많은 것을 변하게 하는군요.